한호감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가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께서 김기현 2기 지도부를 좀비 정당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산소호흡기 계속 붙여놓는 상태 아닙니까? 이미 제가 봤을 때 지난 2주 동안 우리 대통령 지지율 지표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 전체적으로 불만족이 엄청 높게 나타나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뭐 좀비 상태죠 사실상. 오늘 준비한 판도라는 국민의힘 좀비 정당화 문제는 땡땡땡이다. 국민의힘 좀비 정당화 문제는 땡땡땡이다. 의원님 칠판에 세 글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들어주시죠. 느낌이 이렇게 왔습니다. 어이, 맞습니까? 예, 정답입니다. 어이, 대단하십니다. 그거 맞추는 거 진짜 왜 그러냐면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요즘에 공격의 날을 세우는 게 대통령입니다. 예, 사실은 뭐 앞에 계신 이제 승의원 동의를 안 하시겠지만 하여튼 대통령 중심제가 갖고 있는 권력의 그 한계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고 하지만 거의 뭐 용산의 그 그늘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은 그 용산의 위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다. 내년 총선에서도 용산을 의도대로 공천을 하거나 뭐 전략적 방향을 정하면 총선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그런 전망들을 먼저 바깥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좀비 정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선 기준은 여성, 젊은 연령, 당 외 사람을 많이 당하고 관계없는 사람,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당에 쓴소리하는 비공개 인사들을 포함되지 않았는데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출범 이후 실제로 뭐 당내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까? 좀 분위기 달라지고 있어요? 이뇨한 위원장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히딩크 같은 이미지잖아요. 히딩크. 그렇습니다. 히딩크 같은 경우는 원칙 소신을 가지고 예. 정말 능력에 맞게 자기 능력을 감독으로서 충분히 발휘하셨잖아요. 한 사람의 선수들의 특장을 살려가지고 한국 축구를 4강에 올려놓은 분이시지요. 이제는 이미지는 좋으니까 내용물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컨텐츠가 있어야죠. 이제 예. 어떠한 쇄신의 책을 그 안에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이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이프와 아이 빼고는 다 바꿔야 한다. 많은 사람이 내려놔야 한다라면서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권한이 뒤따라야 하는데요. 김기현 대표로부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내용물로 담아내야지요. 구체화시켜야지요. 아마 이뇨한 위원장이 담아내면 성공을 할 것이고요. 담아내지 못하면 뭐 실패할 텐데 어쨌든 지금 구성원들을 좀 낮게 평가를 하시는데 오신환 의원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김경진 의원도 전 의원도 두 분 다 국회의원 하셨거든요. 다 서울의 지역구를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민심을 비교적 이뇨한 위원장하고 정치도 알기 때문에 교감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수도권의 민심에 대해서 전달하는 데는 비교적 이 두 분이 굉장히 키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여기에 이뇨한 위원장한테 정치적인 감각이라든지 이런 내용물을 충분히 이렇게 공유를 하면 저는 과감한 혁신 플랜도 나올 수 있겠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오히려 인재영입위원회 역할을 하지 않을까. 혁신위원회에서 공천권을 갖는 건 아닐 거거든요. 아마 한시적으로 한 2달 정도 혁신위원회를 운영할 텐데 실제 공천은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뇨한 혁신위원회에서 오히려
상당히 다양한 각기각층 인재를 영입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좀 근데 들었습니다. 총선기획단 인재영입위원회는 따로 꾸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또 하나 꾸려지겠죠. 그렇지만 인요한 위원장이 정치적인 큰 흐름에서의 쇄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적 쇄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혁신위의 1호 안건이 발표가 됐죠. 혁신위의 제1호 안건은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 이거를 1호 안건으로 놓고 향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통합의 방점이 찍혔다라고 보여지는데 1호 안건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당이 박하게 평가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대선을 이길 때 26만 표 차로 이겼잖아요. 정말 작대기까지 다 끌고 와도 그만큼 이긴 거예요. 네. 그러니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 틀에서 용광로처럼 다 함께 녹여보자. 그래서 아마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보고 당이 하나로 함께 가자라고 주는 메시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시작이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하십시오. 홍준표 시장은요. 사면 바라지 않는다. 장난도 아니고 그런 짓 하지 마라.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예.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통합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의도했던 건 아주 다르게 반응을 해서 혁신위원회 첫 번째 안으로는 많이 당황스럽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황스럽겠습니다. 예, 예. 뭐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대권의 꿈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세게 말씀해 오셨던 톤이지요. 예. 이준석 대표는 아주 영민하고 또 정치적 감각도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꼭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는 팩트에 맞게 좀 공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성적 정치가 아니고 감정적 정치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당의 젊은 정당으로 바꾸고 또 당대표가 됐었던 정치적 무게감을 갖고 있는 굉장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어떤 반응을 하든 어쨌든 통합이라고 하는 큰 그라운드를 만든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준석 전 대표 최근 신당 창당 문을 열어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지금 제 정치 행보에 있어서 의미 있는 분들을 만나려면은 조금 더 환경이 무르익어야 된다. 같이 할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는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신당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배제하지 않고 가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지금은 잃을 게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뭐 자기가 3번이나 출마했던 노원구에 공천이 주어지면 예. 신당 창당은 안 하겠죠. 국민의힘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뭐 신당 창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뭐 또 최근에 이현주 전 의원하고 전국 순회 토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신당 창당을 하기 위한 사전 뭐 점검차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당에 대한 나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기회를 달라는 그런 걸 열기 위한 뭐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은 이럴 게 배를 얻고 자유로운 입장이고 뭐 공천을 노원에 안 주면 신당 창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비난이 세다고 하는 거는 애정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당 만들기가 어려울 안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전에 그 바른정당인가 나가가지고 한번 신당을 한번 만들어봤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 경험도 전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능하면 본인이 당대표를 한 지금 국민의힘에서 둥지를 틀라고 하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내비쳐도 그 실행으로 옮길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총선 얘기로 뜨거워졌는데 선수로 뛰실 두 분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일단 두 분 모두 출마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그대로 출마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1분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분위기부터 일단 보면은 김두관 의원님 경남 양산시 을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남 험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여전히 뭐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한 10% 정도 앞서고 있고요. 또 제가 도지사도 하고 또 뭐 내각의 국무위원도 하고 이런 또 마을 이장부터 꾸준히 이렇게 성장해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아 주셔서 거의 뭐 박빙인 것 같아요. 양산 시민들하고 아주 소통하고 또 제가 한 역할들 잘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양산을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10% 차이 났는데 박빙인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죠. 개인기가 있으신 거죠. 정말 개인기 있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 김두관 의원님은 김포에서 당선되셨었잖아요. 김포는 좋은 곳일 거예요, 아마. 예. 양산보다. 예, 훨씬. 근데 여기를 후배들한테 주시고 지금 험지인 또 양산으로 가셔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장수지요. 저는 우리 김두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마 국가를 위해서 앞으로 큰일 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신사협정. 일단 성 의원님, 충남 서산시 태안군. 충남하면은 충청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지역인 거잖아요. 충청도에서 저희가 압승을 하면은 이번 선거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 서남권이라든지 인천 같은 데는 우리 충청도 분이 굉장히 한 30, 40%씩 이렇게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선 때도 충청도의 분위기가 좋으면 대선에서 저희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우리 충청도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의원께서는 이제 정책위 의장을 하시면서 예. 서산시하고 태안군 시민과 국민들의 큰 선물을 드린 게 있거든요. 서산 의료원에 내심혈관 센터를 만들어서 이 서울로 오려고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회복하기 힘든데 서울대 의대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5분 의사들이 상주하면서 7분입니다. 7분입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완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마 뭐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 같아요. 두 분 여유가 느껴지는데 저희 1분 안 드려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의 판도라, 국민의힘 좀비 정당화, 문제는 대통령이다의 한 줄 평. 대통령 너무 많이 욕하지 마십시오.